네, 안녕하세요. 구건석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턱 전진술, 앞턱뼈를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진술과 앞턱 처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턱 전진술을 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앞턱 처짐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뼈가 앞으로 전진하면은 근육과 뼈 사이의 갭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처지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진을 하게 되면 뼈가 근육을 이렇게 밀게 됨으로써 그 텐션이 발생합니다. 긴장도가 발생하죠. 그래서 근육의 기시부가 제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턱걸이 할 때 턱걸이 힘을 주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는 것처럼 다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0mm 또는 15mm 많이 전진할 때에는 앞턱 근육이 처지지 않는지를 잘 확인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턱 전진술을 할 때 얼마나 전진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앞턱 근육 올림술을 함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앞턱 전진술을 했던 분인데요. 전진술을 할 때에는 뼈와 연부 조직 사이에 갭이 오히려 생기지 않고 오히려 타이트하게 붙기 때문에 앞턱 연부 조직들이 밑으로 처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하 높이는 길지만 이 턱 끝이 약간 뒤로 물러나 있죠. 그래서 높이는 좀 줄이고 앞으로 12mm 정도를 전진을 했습니다. 많이 전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제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앞턱 처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앞턱이 상하 길이는 길고 후진된 그런 턱뼈 모습인데 높이는 3mm 줄이면서 전진은 10mm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처지지 않고 턱선이 잘 유지를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높이 축소는 3mm, 전진은 10mm 한 사례였고 역시 앞턱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턱 윤곽 수술을 하면서 근육 처짐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방리만 하라. 턱이 길고 뒤로 꺼진 환자에서는 턱뼈 축소를 하면서 전진하는 방법도 있고 점핑, 턱뼈를 잘라서 앞으로 덧대서 전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역시 앞턱 처짐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뼈를 잘라서 위에 있는 뼈에 앞으로 덧댐으로써 높이는 줄이고 전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턱 끝 부분에 있는 근육을 다 방리하지 않기 때문에 앞턱 처짐을 예방할 수 있고 텐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처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잘라가지고 이걸 앞으로 덧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예 턱뼈를 잘라서 앞에 대주면서 턱 근육을 잇몸뼈가 아닌 바로 윗부분의 뼈에 이 근육을 같이 고정시켜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런 방법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점핑, 앞으로 돌출시키면서 줄여주는 그런 방법은 앞턱 처짐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턱 근육 처짐의 교정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턱 근육 처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발생 메커니즘과 그 해부학적인 지식, 그 이해도가 없으면 똑같이 앞턱 처짐이 생겼으니까 일반적인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서 생긴 그런 피부 처짐이나 연부 조직의 처짐과 이 앞턱 근육 처짐의 발생 기전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노화로 인한 그 피부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앞턱 근육 처짐을 전혀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타 병원에서 제안하는 앞턱 처짐 교정 방법과 제가 하는 방법의 차이점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제안하는 치료법 가운데 노화로 인한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앞턱 처짐을 치료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실 리프팅이라든가 간단한 실로 근육 묶기, 레이저 치료, 지방 흡입, 아큐스컬처, 슈링크, 또는 울세라, 아큐 주사 이런 뿌띠 시술로 앞턱 근육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긴 합니다. 이런 뿌띠 시술로는 앞턱 근육 처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턱 처짐은 노화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뼈와 근육 사이가 분리하는 수술을 함으로써 이 근육이 제 위치로 뼈에 밀착되지 못하고 처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처져 있는 근육을 완전히 제 위치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벼운 뿌띠 시술로는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압턱 근육 재배치, 압턱 전진술, 그리고 턱 및 피판술 이 세 가지를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흔히 뼈를 이동하는 절골술 후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으로는 신경손상이나 부정유합, 분류합 등의 뼈와 관련된 부작용들을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경손상이나 골유합과 연관된 그런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압턱의 근육이나 연부조직 관련된 부작용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압턱 윤곽 수술 후에 나타나는 근육 및 연부조직 관련된 부작용은 실제로는 많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의사들마다 그런 해결 방법과 해결책을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고, 따라서 환자들은 상당히 방황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효과를 못 보고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압턱 처짐은 압턱 올림술로 알려져 있는 압턱 근육 재배치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압턱 근육 재배치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그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수술을 간략하게 정리한 건 개요도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직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서 수평 방향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져 있는 근육을 실로 건 다음에 윗방향으로 뼈에 걸어주는 것이 최종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잇몸뼈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실을 근육에 건 다음에 이 뼈를 통과시켜서 묶어줌으로써 근육이 잇몸뼈 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압턱 근육 올림술을 응용을 해서 잇몸뼈에 걸지 않고 실만 가지고 이렇게 쌈지봉합을 해서 끌어올리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압턱 윤곽 수술 후에 처진 것이 아니고 노화로 인해서 처진 경우입니다. 노화로 인해 처진 경우는 이 연부 조직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실 입층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곽 수술을 한 이후에는 압턱 근육의 이동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근육이 뻣뻣하고 뭉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로 쌈지봉합을 해가지고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턱 및 피판술을 권유하는 그런 병원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턱 및 피판술도 역시 노화로 인해서 이런 이중턱이 생긴 경우에 당겨줌으로써 이런 이중턱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윤곽 수술로 인해서 압턱 처짐이 생긴 경우에는 이 방법은 오히려 압턱 근육을 뒤로 당겨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턱 및 피판술은 피부 표면적인 이중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압턱 근육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절골 윗부분에다가 금속판을 고정한 다음에 압턱 근육을 이렇게 위로 걸어주는 방법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입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압턱 근육의 올림 효과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최대한으로 높은 위치에 압턱 근육을 올려주는 그 방법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